은행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파생 상품. 재앙이 터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남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JP모건의 파생 상품 트레이더이며 올해 나이 34살입니다. 와스튼 경영학 석사 출신인 그는 38만 달러의 기본 연봉을 받으며 작년에는 42만 달러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그는 갈색 포르쉐를 몰고 그의 아내는 최근 트라이베카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은 가격이 55달러에 거래되던 지난 11월에 민준은 화면을 응시하며 비웃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1월 말에 만기되는 행사가 67달러 50센트의 콜 옵션을 매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주 안에 12달러가 오른다는 것은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꿈을 팔았습니다. 2,000개의 계약을 매도하여 트레이딩 데스크에 620만 달러의 프리미엄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그와 하이파이브를 했고 연말 평가서에는 그를 공격적이지만 절제된 트레이더라고 적었습니다. 민준은 그것이 공짜 돈을 줍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미래에서 돈을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뒤면 그 대출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글로벌 시장이 다시 열립니다. 만약 은 가격이 67달러 이상으로 갭 상승한다면 민준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휴대폰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할 것이고 그의 아내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민준은 자신이 팔아치운 2,000개의 계약이 단순히 손실 구간에 들어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민준과 월스트리트의 모든 파생상품 데스크가 단 2,800만 온스만 존재하는 시장에서 2억 3,500만 온스의 은을 패닉 상태로 매수하게 만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잡아먹는 기계를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그 기계는 가동되며 정지 버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JP모건과 HSBC 그리고 스코샤 마카타의 민준과 그의 동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탈출할 수 없는지 그 내막을 밝혀내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종가 기준으로 집계된 코맥스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67달러 50센트 행사가에 거대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28일에 만기되는 콜 옵션 미결제 약정은 무려 4만 7천 계약에 달합니다. 각 계약은 5천 온스의 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총 2억 3,500만 온스의 노출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현재 즉시 인도가 가능한 실제 은 재고량은 약 2,80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2억 3,500만 온스는 현재 코맥스 가용 공급량의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광산 생산량의 28%이며 북미의 모든 상장지수 펀드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은 지난 금요일 종가인 64달러 82센트에서 불과 2달러 68센트 떨어진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11월에 은 가격이 50달러였을 때 67달러 50센트의 콜 옵션은 안전해 보였습니다. 은행들은 계약당 4,000달러에서 6,000달러의 막대한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4만 7천 계약을 곱하면 그들은 1억 8,800만 달러에서 2억 8,200만 달러 사이에 공짜 돈을 주머니에 넣은 셈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대비하지 않았고 선물 계약을 매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가격은 64달러 82센트입니다. 목표가까지는 고작 2달러 68센트가 남았습니다. 은행의 리스크 모델은 이미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파괴할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의 리스크 시스템을 자동차의 연료 게이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은 가격이 $50였을 때 게이지는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민준의 2,000개 계약을 모니터링하는 알고리즘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67.50를 향해 상승하면서 게이지는 바닥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0에서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고 $62에서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4.82에서 경고등은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차가운 기계 음성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은 선물을 매수하라고 말입니다. 위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은 선물을 매수하라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지만 시장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김민준에게 남은 시간은 단 9시간뿐입니다. 일요일 오후 6시에 글로벌 전자거래시장인 글로백스가 열리는 순간 이 경고음은 현실의 비명으로 변할 것입니다. 민준은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모니터를 노려봅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탈출이 불가능한 수학적 블랙홀입니다. 이제 민준과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을 난도질할 이 기계의 정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마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의 언어인 델타와 감마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당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델타를 자동차의 속도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격이 올라갈 때 은행이 얼마나 빨리 돈을 잃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속 30마일로 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델타입니다. 하지만 감마는 가속도입니다. 델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가속 페달을 짓밟아 단 3초 만에 시속 30마일에서 90마일로 치솟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중력이 당신을 좌석에 고정시키고 당신은 조향 능력을 상실합니다. 타이어에서는 연기가 나고 차는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 공포스러운 가속도가 바로 감마입니다. 현재 $64.82에서 은행들은 시속 30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해야지만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67.30를 넘어서는 순간 감마가 폭발합니다. 가속도는 수직으로 상승하고 컴퓨터 알고리즘은 민준에게 은을 조금 사라고 조언하는 대신 가격이 1센트 오를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수학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거대한 중력을 형성합니다. 보통 은행들은 선물을 매도하여 시장을 시킴으로써 감마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거대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2,800만 온스의 가용 재고를 상대로 2억 3,500만 온스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을 식힐 실제 금속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감마 폭발이 발생하면 엔진은 과열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폭발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수학적 함정입니다. 그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을 매수하면 그 매수세가 가격을 더 높게 밀어 올립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알고리즘은 더 크게 비명을 지르며 아직 위험 관리가 부족하니 더 많이 사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매수하고 이는 다시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수록 연료가 더 빨리 바닥나는 자동차에 갇힌 셈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일단 시작되면 끝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매수를 계속할 자본이 바닥나거나 살 수 있는 은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격은 폭발합니다. 우리는 2021년 1월에 게임스탑 사태에서 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보름 만에 주가가 $20에서 $483로 치솟았던 이유는 시장 조성자들이 바로 이 메커니즘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은 주식과 다릅니다.
게임스탑 주식은 더 찍어낼 수 있고 폭스바겐 주식도 신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은 인쇄할 수 없습니다. 공급은 고정되어 있고 함정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것이 음모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은행은 너무 커서 망하지 않으며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민주는 지금 트라이베카의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포르쉐가 종이 조각이 되는 상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2억 3,500만 온스라는 거대한 노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광산 생산량의 2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요일 밤 상하이 시장이 열리고 물리적 은에 대한 갈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민준이 세운 모래성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민준과 그가 소속된 거대 은행들은 결코 순순히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포식자가 코너에 몰리면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며칠간 그들이 펼칠 비열한 전쟁 계획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등에 든 패를 뺏으려는 설계된 심리전입니다. 은행이 동원할 첫 번째 더러운 수법은 증거금 인상입니다. CME 그룹은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아침에 갑자기 규칙을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 선물 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20% 인상한다는 긴급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조치는 김민준을 위한 구제책입니다.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이용해 은을 산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현금을 입금하라고 압박하여 강제로 시장에서 쫓아내려는 의도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계좌를 강제 청산시킬 때 그 헐값에 나온 물량을 채가는 것은 바로 거대 은행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물 은이나 전액 지불된 상장지수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함정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법은 언론을 통한 가스라이팅입니다. CNBC와 블룸버그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제히 전문가들을 출연시켜 공포를 조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은 가격 상승을 레디의 트롤들이 조작한 거품이라고 비난하며 가격이 곧 $40로 수직 낙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언론사들의 막대한 광고비를 누가 지불합니까? 바로 은행들입니다. 텔레비전에서 팔라고 소리치는 이유는 그들의 스폰서들이 지금 당장 살 은이 없어서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뉴스 앵커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함정은 가짜 하락입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은 가격이 $75까지 치솟으며 시장에 환희가 가득할 때 그들은 단 30분 만에 수백만 온스의 종이은 선물을 시장에 투하하여 가격을 $66까지 급락시킬 것입니다. 화면이 붉게 물들고 뉴스에서는 거품이 터졌다고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매도 버튼에 손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66에서 여러분이 던진 은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선장인 김민준에게 건네주는 마지막 구명 보트가 될 것입니다. 그 가짜 하락이 끝나고 10분 뒤 가격은 $80를 향해 다시 폭등할 것입니다. 이 설계된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평소의 3배 이상 폭증한다면 그것은 기계가 강제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백워데이션 현상입니다. 즉각 인도가 가능한 실물 은 가격이 미래의 인도 약속인 선물 가격보다 높아지는 순간 은행의 종이 계약서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신호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전열을 가다듬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부의 거대한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준이 트라이베카의 거실에서 자신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가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컴퓨터 화면 너머의 얼굴모를 개미 투자자들이나 레딧의 반란군들과 싸우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거대합니다. 김민주는 지금 개인이 아닌 거대한 지정학적 축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설계자들은 뉴욕이나 런던이 아닌 동방에 있습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밤은 차갑고 그곳에서 거래되는 은의 가격은 이미 월스트리트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상하이 프리미엄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일요일 오후 6시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이 다시 열리기 직전 상하이의 물리적 은 가격은 런던 현물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온수당 1달러 80센트였던 프리미엄은 수요일에 2달러 40센트를 기록하더니 금요일 종계는 3달러 10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단 5일 만에 72%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요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의 구매자들은 즉시 인도가 가능한 실제 은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월 29일 춘절을 앞두고 중국 내의 물리적 은 수요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시장이 67달러나 68달러에서 갭 상승하여 열린다면 서구권의 알고리즘 매수세와 상하이의 물리적 수요가 충돌하며 코맥스의 창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일격은 중동에서 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귀금속 딜러들로부터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 여러 국부펀드가 거대한 자금을 실물 은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익을 남기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 전쟁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서구권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종이 계약서를 이용해 금과 은의 가격을 억눌러 왔습니다. JP 모건과 HSBC는 그 달러 패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금속 가격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서구권 은행들의 탄약이 바닥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코맥스의 가용 재고가 2,800만 온스에 불과하다는 점과 김민준과 같은 트레이더들이 2억 3,500만 온스의 공매도 포지션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실물 은을 사들이는 행위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서구 은행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보고되는 500만 온스와 1천만 온스 단위의 매수 주문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거대한 배수 작전입니다. 그들은 스위스의 정년소인 발칸비와 아르고르 헤라우스의 재고를 의도적으로 털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욕 시장이 잠에서 깼을 때 그들이 마주할 것은 텅 빈 금고뿐일 것입니다. 그들은 유동성이 메마른 연말을 노려 정확한 타이밍에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월요일 아침 자신의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 선물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그는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을 원하는 지정학적 축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는 퇴로가 차단된 골목길에 갇혔고 동방의 사냥꾼들은 이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김민준이 마주한 거대한 파도는 단순히 지정학적 갈등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공포는 침묵하던 산업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하나만으로도 연간 1억 9천만 온스 이상의 은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내일 아침에 벌어집니다. 은 가격이 상하이 시장에서 68달러나 70달러로 치솟는 순간 삼성이나 테슬라 혹은 퍼스트솔라의 조달 매니저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음 분기의 은 물량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가격이 80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만약 은을 구하지 못하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패닉 상태로 매수를 시작합니다. 가격은 상관없으니 내년 1월 15일까지 200만 온스를 무조건 확보하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헤지펀드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요입니다. 삼성은 그 은을 되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녹여 회로 기판에 영원히 박아 넣을 것입니다. 그 물량은 시장에서 영구히 사라집니다. 스위스의 정년소인 발캄비와 아르고르 헤라우스에서 유출된 정보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대형 고객들을 위한 대기 시간이 이미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정년소들은 2주마다 기밀 대기 시간을 업데이트하는데 지금 그 숫자는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천 개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봇들이 65달러 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항선 바로 아래에서 응축되고 있습니다. 모든 로봇이 이 패턴을 교과서적인 강세 신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 65달러 위로 갭 상승이 발생하면 전 세계의 봇들이 동시에 시장가 매수 주문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는 다이너마이트로 만든 도미노 효과와 같습니다. 봇들이 가격을 66달러로 밀어 올리면 이는 다시 감마 헤징을 강제하고 이는 다시 가격을 67달러로 밀어 올리며 더 많은 봇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중력의 결합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지금으로부터 9시간 뒤인 일요일 오후 6시에 글로벌 전자거래시장인 글로벡스가 열립니다. 이곳이 바로 폭발의 진앙지입니다. 만약 시작가가 66달러 이상이라면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금요일 종가 대비 1달러 50센트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그것은 실물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있다는 확인 사살입니다. 11시간 뒤인 일요일 오후 8시에 아시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장합니다. 이곳에서 알고리즘 돌파가 트리거되며 첫 30분 만에 1달러에서 2달러의 급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봇들이 프로그래밍된 매수 주문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유럽 시장 개장 시간은 살육의 시간입니다. 아시아의 랠리를 목격한 유럽 펀드들이 가세하며 가격은 밤새도록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시간 뒤인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코맥스 장내 거래가 시작됩니다. 미국 시장이 전면적으로 가동되는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7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김민주는 화면을 보며 자신이 이미 2,000개의 계약에서 회생불능의 손실을 입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점진적이어야 했던 위험 관리는 이제 응급 매수로 변합니다. 그는 이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출혈을 막으려 발버둥 치게 될 것이고 그 패닉 매수는 월요일 정오까지 가격을 80달러 근처로 밀어 올릴 것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뉴욕의 공기는 차갑고 트레이딩 룸의 열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습니다. 김민주는 자신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은 온통 붉은색의 바다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와튼 출신의 엘리트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가속 페달이 고장난 자동차에 갇힌 채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운전자일 뿐입니다. 지난 11월에 그가 웃으며 매도했던 2,000개의 계약은 이제 거대한 괴물이 되어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미 70달러를 돌파했고 전광판의 숫자는 멈출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감마 스퀴즈의 최종장입니다. 알고리즘은 냉혹합니다. 그것은 김민준의 감정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학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은을 긁어모으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은이 없습니다. 2억 3,500만 온스의 강제 매수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만 가용 재고는 2,80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8명이 한 조각의 빵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8명의 거인이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을 두고 사투를 벌이는 꼴입니다. 김민준이 선물, 매수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격은 10센트가 아니라 1달러씩 수직 상승합니다. 그가 자신의 포지션을 방어하려고 애쓸수록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더 세게 당기는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전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회의 창은 이미 닫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마 스퀴즈 국면에서는 조정이 오지 않습니다. 스퀴즈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가격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질주합니다. 바닥에서 사기 위해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차가 역을 떠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은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부터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은 가격이 70달러를 찍고 화요일에 75달러에 도달할 때 여러분의 모든 본능은 이익을 챙기고 도망치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팔지 마십시오. 은행들은 옵션 노출만으로도 2억 3,500만 온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절박하며 여러분의 은을 뺏기 위해 가능한 모든 심리적 조작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66달러의 가짜 하락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선장이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마지막 구명 보트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격에 은을 던지는 순간 김민준은 살아남고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10분 뒤 가격은 80달러를 넘어 90달러를 향해 폭주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은 가격이 12달러일 때 그들은 비웃었고 20달러일 때 조롱했으며 40달러일 때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그들의 알고리즘이 강제로 우리의 은을 70달러와 80달러 그리고 90달러에 사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도박꾼이 결국 배우게 되는 교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학을 이길 수 있는 인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종이 계약서는 단지 약속일 뿐이지만 실물 은은 진실입니다. 일요일 밤 상하이가 열리고 월요일 아침 코맥스가 열릴 때 진실이 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함정은 작동하기 시작했고 카운트다운은 끝났습니다. 김민준은 자신이 620만 달러를 번 것이 아니라 거대한 파멸을 빌려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대여를 유지하십시오. 상하이의 개장과 프리미엄을 주시하십시오. 갭 상승과 가속도를 지켜보십시오. 감마 트랩은 이미 작동되었습니다. 이제 2억 3,500만 온스의 강제 매수세가 2,800만 온스의 실물 공급과 충돌하며 은 가격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잡아먹는 기계를 스스로 만들었고 여러분은 이제 그 기계가 가동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김민준과 감마 트랩에 대한 모든 수사 보고를 마칩니다. 금융의 어두운 이면과 감춰진 진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실을 보는 눈을 제공합니다.